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편의점 상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편의점들은 주택, 로드, 유흥, 오피스, 공장 등등 정말 여러 상권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저는 어떤 상권을 선호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 기사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많아진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 영상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가진단 키트 발주 꼭 해주시고, 참고로 편의점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이 있어야 자가진단 키트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걸리게 되면 격리를 했던 과거와는 달리 딱히 지침이 없기도 하고,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병원의 검사 비용 지원이 없어지게 되면서 편의점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가 방학 휴가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학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쯤부터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시점이 감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날씨가 엄청 덥죠? 8월 말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을 느낌의 날씨가 돼야 되는데 9월 달에도 매우 더울 거라 합니다. 실내에서 환기는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매회 10분 이상 시켜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냉방으로 인해 환기는 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될 수 있는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슈 때문에 편의점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만 풀어놓았는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들은 여러 상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국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가 상권부터 시작해서 로드, 오피스, 공장, 유흥, 병원, 대학, 지하철, 초중고, 학원, 위락 등등 여러 상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떤 상권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각 상권마다 장단점은 뚜렷하고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각자 개인마다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상권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점주님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 19시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깔끔한 오피스 상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장이 크고 돈을 잘 쓰는 객단가가 높은 로드 상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 상권을 원하시거나 경쟁점만 생기지 않으면 그냥 무난한 매출로 쭉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가 상권을 원하시는 정말 다양한 점주님들이 계십니다. 일단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라 안정적인 상황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예상을 벗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갑자기 회사가 이전을 해서 사람들이 빠져서 매출이 줄어든다든지 등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걸 저는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생각이 100% 맞다기보다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상권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택상권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배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주택가에 위치한 점포들과 더불어 아파트와 오피스텔, 청년주택 등의 위치에 있는 점포들도 이 주택상권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 두 상권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최소 700세대 이상 대단지 독점, 오피스텔은 400세대 이상 독점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주변에 경쟁점이 들어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많은 유효 세대를 배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적인 상권이라,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권들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누구나 다 원하는 상권이니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비아파트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이 몰려있는 주택상권으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택상권을 좋아하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잠깐 다루었죠.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영상 앞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앞으로 절대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 걸 대비하진 못하더라도 예상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년도에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유행했을 때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유흥, 로드, 오피스, 병원, 위락 등의 매출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지만 주택가 상권의 편의점들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0에서 10% 정도의 매출 상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외식이나 회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혼맥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재택근무를 하며 주로 생활을 집에서 하기도 했고, 재난지원금으로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소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음식업 대상인 점포들은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었습니다. 당시 제 매장만 해도 1년에 나눠서 약 1,000만 원 정도는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내가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 발생하여도 다른 상권에 비해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비슷한 감염병이 앞으로 또 오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저는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또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쟁점이 들어올 포인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국지 자체마다 담배거리 제한이 다 다르긴 한데 어차피 50m 또는 100m입니다. 주택가 상권은 편의점이 50에서 100m 거리마다 존재합니다. 만약 50에서 100m 거리에 편의점이 없는데 들어올 만한 자리이거나 마트가 존재하여 언젠간 편의점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편의점 창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로드 상권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m 단위로 경쟁점들이 출점하는 게 아니라 킬로미터 단위로 경쟁점이 출점을 해도 매출이 빠집니다. 로드 상권은 오픈 당시 매출이 잘 나오다가도 갑자기 같은 동선에 2km 떨어진 허허벌판에 건물이 순식간에 지어지면서 1층에 편의점이 입점을 하게 되면 최소 20-30%의 매출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객수가 안정적입니다. 재개발 지역이나 노후화된 주택이 많지 않은 이상 객수가 꾸준합니다. 주변에 경쟁점 출점 여부도 예상이 가능하고 추후 재개발 지역인지도 조금만 노력해보면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이슈들만 피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꾸준한 객수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거주는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오래된 빌라들을 부쉈다가 새 걸로 다시 짓게 되거나, 혹시 모르죠, 소규모 오피스텔이 지어질지 부정적인 상황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이익률이 높습니다. 주택가 상권은 보통 담배 비중이 30% 초중반으로 이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이익률이 높은 게 나의 수익도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매출 비중은 1위가 담배, 2위는 맥주, 3위와 4위는 음료나 과자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임차 조건이 저렴한 편입니다. 오피스 상권에서 대표적으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1층 상가는 요즘 월세가 1,0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물론 치열한 담배권 경쟁을 통해 입점하기만 하면 거리 제한도 있고 독점이기 때문에 일매출은 몇백이 나와 평생 놀고 먹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높고 오피스 사무실 공실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나오지 않게 되면 월세와 관리비 감당이 힘듭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입니다. 유흥가도 보통 대로변 메인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권들에 비해 주택 상권은 상대적으로 임차 조건이 저렴한 편이라 큰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유사업종이 편의점으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유사업종이란 말 그대로 편의점과 유사한 물건들을 취급하는 마트, 슈퍼와 같은 소매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편의점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 고객들을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하고 매출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도 통계가 존재하는데, 유사업종을 편의점으로 변경했을 때 예상 매출 적중률이 비유사업종에서 편의점으로 변경했을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유사 업종은 카페, 인테리어 가게, 세탁소, 부동산 등 이런 것들이 편의점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부분 매출이 좋지는 않습니다. 유사업종을 편의점으로 바꾸는 것이 내가 예상하는 매출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7번째, 예상 매출 산정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전국의 약 60% 정도 상권이 주택가 상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백데이터가 많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600세대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700세대에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또 평수에 따라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다 존재하고, 그리고 인근에 경쟁점들이 많습니다. 이 경쟁점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매출을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점보다 내 매장의 입지가 좋지 않고 평수가 작으면 이 경쟁점보다 매출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반대로 경쟁점보다 내 매장의 입지가 좋고 평수가 크다면 경쟁점보다는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매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경쟁점 매출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개발 담당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풀릴 수도 있고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전국 브랜드 편의점들의 매출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이 궁금하시면, 경쟁점 매출이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권에 비해 로드나 유흥, 대학, 관광지 상권 등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변수가 많아 매출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상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포인트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동선, 세대수, 평수입니다.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장을 이용이 가능한 배후에 세대수가 많이 존재해야 하고, 이들이 내 매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주 동선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수도 정말 중요한데요. 주택가 상권에서의 10평은 쥐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 20평 이상은 오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주택상권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고 초등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어린이집이 없는 이런 곳들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18시 이후 통행량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또한 돌아다니다 보면 땡땡구역 재개발 추진, 조합 설립 동의, 구역 지정 준비 중, 재개발 반대 등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재개발이 10년 안엔 되긴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연령대가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세입자들이 거주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경 200m 내 편의점이 없다면 모를까 대부분 매출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권을 선호하는지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편의점을 하게 된다면 주택상권 내 마트 전환 점포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위주로 노릴 생각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주택상권에 대해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상권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입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주택상권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입지에서 창업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멤버십 영상으로 편의점 옆 편의점 3개월 후 매출은? 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준비해 볼 건데, 3개월 전이었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CU 바로 옆에 GS25가 담배 없이 오픈한 편의점 옆 편의점 사건이 뉴스에서 뜨겁게 달궜는데요. 결국 GS25가 자율규약을 위반했다라고 결정이 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로 합의를 하며 마무리가 되었죠. 그 이후 두 편의점의 매출 변화를 한번 알아보고 과연 CU의 일반 상품 매출이 정말 반토막이 났는지, 아니면 매출이 빠졌다면 얼마만큼의 매출 하락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